세월호 희생자 생일에 함께 듣는 낭송 별들에게 보낸다 시간입니다. 3월 28일, 오늘은 713번째 4월 16일입니다. 그리고 단원고등학교 2학년 4반 김용진 학생, 6반 구태민 학생, 8반 안주현 학생의 생일입니다. 반 순서대로 소개합니다. 4반 용진이는 외아들입니다. 용진이는 사춘기 시절부터 아버지랑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용진이는 본인도 힘든 사춘기 시절에도 스스로 알아서 잘 하던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용진이는 아버지께 속을 털어놓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래도 대부분 알아서 잘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때 더 많이 챙겨주지 못하고 알아서 잘하기에 잘하는구나 하셨던 것이 가장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용진이는 세계적인 마술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마술 동아리에서 활동하기도 했고 TV에서 마술쇼를 하면 빼놓지 않고 챙겨서 봤다고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마술사는 최현우 마술사였습니다. 용진이는 또래 아이들과 비슷하게 피자나 햄버거 등을 좋아했지만 아버지가 집에서 먹는 밥이 최고라고 외식을 잘 시켜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용진이는 불평 없이 뭐든 잘 먹었다고 합니다. 특히 아버님이 해주시던 닭볶음탕을 잘 먹었고 좋아했습니다. 같은 날 생일인 6반 태민이는 연년생 형제가 하나 있는 두 형제의 맏입니다. 동생하고 태민이는 성격이 반대라서 오히려 둘이 잘 맞았다고 합니다. 태민이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성격이고 동생은 형한테 양보하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 태민이가 형 노릇을 하며 이끌고 동생은 잘 따라서 형제가 싸우는 일도 별로 없이 잘 지냈다고 합니다. 태민이는 그 또래 남자아이답게 운동을 좋아했고 특히 축구나 달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축구할 때 태민이 포지션은 수비수였습니다. 달리기도 잘해서 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을 때는 언제나 계주 선수로 나가서 학년 대표나 반 대표를 맡았습니다. 태민이는 고기 종류를 다 좋아했고 치즈케이크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태민이네 집 생일 케이크는 언제나 치즈케이크였다고 합니다. 태민이는 활달하고 즐겁게 잘 노는 아이였고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태민이는 진지하게 공부하고 장래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태민이는 현실적인 성격이어서 연봉을 생각해서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공무원이나 은행원처럼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노력했습니다. 사춘기 때 태민이는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알 수 없었지만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니고 금방 철이 들었습니다. 태민이는 엄마와 이야기도 잘하고 부모 마음도 헤아리는 속 깊은 아이들이었습니다. 8반 주연이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 두 형제의 맏입니다. 주연이는 기타도 잘 치고 손재주가 좋아서 프라모델도 능숙하게 조립하던 재주꾼이었습니다. 운동도 좋아해서 중학교 때는 축구부 활동도 했습니다. 주연이의 꿈은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양대학교 자동차공학과에 진학해서 자동차 연구원이 되는 것이 주연이의 장래 계획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동차, 더 우수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주연이는 많은 문물을 경험하기 위해 외국 여행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수학여행에서 돌아오면 이모와 함께 호주에 여행 가서 색다른 외국 자동차들도 구경하고 프라모델도 더 많이 모아올 생각이었습니다.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에 주연이는 여행 가서 친구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기타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수학여행을 갈 때에도 기타를 가지고 왔습니다. 3사 2주째인 4월 29일에야 주연이는 가족들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연이의 기타는 주연이와 함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연이가 이루지 못한 자동차 연구원의 꿈은 주연이 동생이 물려받아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용진이, 태민이, 주연이의 생일에 광화문 TV에서 함께 들어볼 낭송은 뽐마가 쓰고 좌린이 사진을 찍은 책 멈춰버린 세월의 한 부분입니다. 낭송은 가는 달, 사진 제공의 좌린,
녹음실 제공 참여연대. 저는 MC 김밥을 우겨 넣어야 하는 아비의 마음을. 사진 좌린, 글 꽃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걸었다. 죄 지은 건 아이를 잃은 사람이 아닌데 아이를 잃은 것이 죄가 되었다. 아이가 죽은 원인을 밝혀달라는 게 죄가 되었다. 아이의 죽음을 모욕하지 말라는 말이 죄가 되었다. 더 갈 데가 없기에 주저앉았다. 더는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는 울음에 대한 대답은 부동의 자세로 벽을 쌓은 어린 경찰들. 아이들은 저만큼도 잘하지 못하고 갔다. 더 갈 데 없는 바람이 찼다. 밤을 지샌 유가족들을 위해 시민들이 담요와 먹을 것을 싸들고 모이기 시작했다. 4월 16일 아침 그 바다에서처럼 유가족을 위로하고 구하러 달려온 건 청와대도 경찰도 아닌 청운 효자동 주민들과 시민들이었다. 시민들이 모여들자 경찰은 병력을 늘렸다. 청와대는 순수한 유가족은 만나겠다며 정무수석을 보내 이야기를 듣겠다고 했다. KBS는 자사 간부가 유가족에게 당한 폭행과 감금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입원했다는 보도자료를 뿌렸다. 진도에서부터 내내 사건을 지켜보던 사내도 왔다. 사내는 울지 않았다.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쌓아가고 있었겠다. 그의 행보가 늘 옳은 것도 늘 동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가 없다면 우리는 기록 하나를 잃게 될 게다. 그는 기록하는 사람이다. 어김없이 새벽이 왔다. 어김없이 눈을 뜨고 어김없이 이 모든 일들은 꿈이 아니다. 어김없이 아프다. 자식 잃고 찬 바닥에서 딸의 영정을 아는 채로 김밥을 우겨 넣어야 했던 아비의 마음을 나는 기필코 헤아릴 수가 없다. 아비가 된다는 건 그런 것이구나 했다. 자식을 지킬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이제 살아남아서 그 이유를 밝혀야 하는 일이다. 계절이 바뀌어 이 사진을 써도 되겠냐고 간곡히 여쭈었다. 검게 그을려 그새 알아보기도 힘든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다.